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통신 3사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신 3사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가 예. 다른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서 뭐 이제 이 안테나라든지 그런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예. 그 기업들은 결국엔 발주가 나와야지 실적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게 결국 통신 3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설치나 이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붙었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화극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이번 주부터 영화극장에서 뛰어앉기도 사라졌고요. 팝콘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상으로만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참고로 우리 국민들의 영화 사랑은 세계 최고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국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4.3회, 당당 세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로 아주 위축이 됐었는데 국내 영화 극장들 이 수익을 내면서 버티려면 전국적으로 매달 1,000만 명 정도 관객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300만 명 될까 말까니까 갈 길은 멀죠. 자, 그런데요. 과연 사람들은 예전처럼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다시 달려갈까요? 이미 집에서 영화 보는 습관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의문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극장파입니다.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극장이라는 곳 자체가 좋은 그런 건데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4월 30일 목돈연구소 이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문세와 이적입니다. 조조할인.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조조할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반갑다 친구yan가요?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노래를 들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영화극장이 A부터 Z였었습니다. 혼자도 가고요. 데이트했을 당시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도 늘 그 코스잖아요. 영화 보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꼭 그 영화극장이 있었고 참 우리 영화극장이라는 곳이 삶의 뭐 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나날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팝콘도 먹을 수가 있고 뭐 극장도 다시 북적된다고는 하는데 매달 1,000만 명 관객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돼야 기존의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한 300만 명까지는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OTT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익숙해져 있어서 다시 사람들이 극장으로 갈까?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좀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여름 정도까지 3, 4개월에서 정도만 파악하면 우리 영화극장이 어떻게 될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들 이미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목돈연구소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릴라인데 이 고릴라가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훨씬 더 귀여워졌거든요.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하시면은 귀여워진 고릴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있습니다. 헤르메스 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하고요.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 챙겨보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투자를 위한 코너 돈이보감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 탁 하청한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정님, 하청원 본부장님, 요즘엔 사내 연애가 대세래요. 연애 세포를 살려보세요. 그리고 반면에 0327번님, 하청원 본부장님께 부담 주지 맙시다. 연애와 결혼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신경을 써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조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0327번님, 저희가 이제 너무 또 하청원 본부장에게 강요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 부담되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네, 우리 하청원 본부장도 지금 열심히 그럼요. 뭐가 그럼요죠? 뭐 연애 세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요? 네. 안 한다면서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노력과 항상 결과가 일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언젠간 그 좋은 빛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몸 만들기를 또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하셨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운동을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네. 자, 우리 하청원 본부장 파이팅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5G입니다. 5G. 네, 정말 모처럼 좀 돌아오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5G 세계 상용화가 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5G에서 6G까지 요번에 인수위에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어긋나게 했고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스럽게 했었던 것이 또 5G 테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5G가 이제 막 무조건 매수 추천 나오고 대세였죠. 예, 대세 중에 대세였었는데 코로나19 그 언저리부터 완전히 이제 폭삭. 힘을 못 받게 되는데 최근까지 시장 흐름 한번 보죠. 네, 일단은 뭐 최근에는 조금 뭐 주가의 흐름들은 반등이 나오곤 있긴 한데 뭐 전반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가입자 수가 근데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죠. 1,30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일단은 전체 이동 가입자 수가 약 7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총 1,366만 명이 5G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요. 1,300만 명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약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말들이 많죠. 5G가 오히려 더 느리다라는 얘기들도 네. 있었죠. 왜냐하면 뭐 워낙 인프라가 아직까지 다 진행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세계 이제 상용화를 시작을 했던 네. 미국과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10% 정도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수가.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중에 하나인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25년에 5G 보급률이 9%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이 이제 다음 순서대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굉장히 좀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네. 그 5G가 우리가 이제 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수출 테마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에 따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다시 수출에 대한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5G 장비 수출을 예를 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버라이즌의 5년간 7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이제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나라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AT&T라든지 스프린트 뭐 이런 좀 주요 업체들과 5G와 4G에 대한 이런 장비 공급을 체결을 한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이제 1, 2위 기업들이죠. 뭐 NTT라든지 뭐 도모코 같은 이런 기업들의 5G 장비를 또 계약하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5G 장비들이 국내에만 좀 뛰어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외 좀 유력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워낙 큰 규모의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아졌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왜 이렇게 더디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코로나19 그렇죠.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시스템,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못했고 그렇죠. 수출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쪽 나라들도 그렇죠. 다 지금 네. 다 닫혀 있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 격언 중에서 시장에 맞서지 마라와 네. 또 하나가 정부와 싸우지 마라. 그렇죠. 정부에게 수혜를 받으면 얘는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5G는 대표적인 정부 수혜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올해 5G 도약 계기로 삼고 세계 최고의 이런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엔데믹을 향해 가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인프라 투자를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비스를 좀 본격화하고 실제 확산까지 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새 공제율을 상향을 하고 등록 면회세를 낮춰주면서 전국망에 대한 이런 확대 조기 구축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5G 중심적인 이 카테고리들을 좀 형성을 해서 약 1,655억 원을 좀 투입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워낙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수요가 또 기대감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이요. 5G가 없으면 자율주행도 없는 거죠. 그렇죠. 5G가 네. 결국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간격 없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세대 LTE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습니다. 네. 4,500명. 결과적으로 5G가 먼저가 줘야 네. 그 다음도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참 많이 나오는 지적과 불만이 있습니다. 5G인데 5G가 아니다. 서비스에 대한 어쩔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이제 뭐 중계기도 잘 설치도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내부에 좀 설치가 많이 됐어야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관통해서 가지를 못하는 5G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내부 중계기가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좀 진행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서비스가 불안전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5G 인프라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구 밀집 지역부터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구조로 좀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비롯한 6대 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의 주요 지역에만 좀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이 됐고 이제 설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국의 백화점이라든지 공항 이런 주요 시설에는 있지만 한 약 4,500여 곳에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5G 이용할 때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5G 품질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랑 네. 인프라가 덜 형성이 돼서 진행이 좀 덜 되는 거랑은 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품질 수준 자체는 좀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예. 일단은 미국 리서치 업체 스피드체크가 3월에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이고 그다음에 평균 속도도 굉장히 빠른 수치로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만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해외랑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품질 자체는 당연히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인프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은 진행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이제 큰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면서 약간은 좀 미비한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3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비 투자 규모가 자꾸 줄어요. 이거는 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 동안 좋아졌는데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좀 확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4G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5G를 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계기에 대한 설치 숫자 그리고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5G 최초 상용화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약간의 이런 투자 부분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금이 많아졌을 때 사실 그에 따른 수익이 따라와야 그에 따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답답할 수 있지만 좀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죠. 네, 2026년까지 네, 이제 곧 이제 출범합니다. 네. 올 10일 이후에 6세대 지금 6G로 간다는데 지금 5G가 안 됐는데 6G는 또 뭐죠? 사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지금 5G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 무슨 6G냐라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20일 종로구에서 이제 인수위가 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선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좀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5G가 최초 상용화 될 때도 우리나라가 먼저 했느냐 미국이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네네. 됐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6G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10테라헤르츠 네. 사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통신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5G 대비했을 때 무려 50배나 빠른 속도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야, 그럼 LTE보다는 몇 배 빠른 거예요? LTE보다 네. 5G가 한 30배, 거기에 그쵸. 또 50배면은 50배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저지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끊기지 않게 가는 걸 저지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멀리 보내고 그리고 또 적어도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제 소형 위성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한참 시장에서 떠들썩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6G 상용화가 원래는 30년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년 정도 더 앞당겨져서 28년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과 일본도 2028년으로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G도 속도가 좀 비슷했었던 그런 과거 전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27년이나 28년 내에 이런 6G 기술 시연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G하고 6G를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촘촘하다면은 그렇죠. 그거 됩니까? 같이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요게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게 네. 분명 이제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도 중계기라든지 이런 이제 범위를 굉장히 촘촘하게 했었는데 예. 6G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게 여전히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 저는 물음표는 생깁니다. 그래서 상용화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 5G를 더 확대를 한다, 고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기준으로 본다라고 네. 한다면 6G를 상용화하는 거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기술 개발 쪽으로 먼저 선점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소형위성 쪽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6G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네.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로 가보죠. 이제 네. 5G 다시 엔데믹도 되고 네. 또 새로운 정부도 5G든 6G든 강력하게 지금 과학기술 쪽 이쪽에 이제 시스템 쪽에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통신 3사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신 3사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가 예. 다른 이제 뭐 인프라 투자에서 뭐 이제 이 안테나라든지 그런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예. 그 기업들은 결국엔 발주가 나와야지 실적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게 결국 통신 3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설치나 이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감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붙어주고 있고 또 신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 저번에 로봇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때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도 이제 통신 3사가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쪽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앞으로 전도 유망하거나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실적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이미 8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을 또 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월 이후부터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게 어.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 불안 위기가 좀 커지고 있고 네. 특히나 금리 인상기에 통신주라든지 네. 이런 쪽도 사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뭐 5G라든지 앞으로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열리고 있고 특히나 로봇이랑도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특히나 외국인 수급 이탈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는 섹터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G에는 역시 통신 네, 통신 통신 3사가 3사. 네, 뭐 고배당주이기도 하니까 예. 뭐 분기 배당이나 이런 거 노려 보셔도 추가적인 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수급이 안 좋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어떤 우리가 업종 분석이라든가 테마 분석 쪽이 좀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도 같아요. 이 좋아도.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수급적으로 좋은 섹터는 뭐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통신업도 괜찮고 금융주들. 그러니까 지금 대외 변수에서 조금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탑으로 꼽혔던 5G.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함께 완전히 멈춰 있었죠. 네. 하고 우리 가입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는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 버려질 때가 예, 시작할 때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5G 이야기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자동차 얘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이나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으로 업종이 과연 턴어라운드가 될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대형주 중에서 하나의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완성차도 네. 정말 주가만 보면 한때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죠. 네. 전문가들을 다 당황케 했죠. 맞습니다. 예, 항상 꼽혔던 게 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차 역시도 또 비슷한 궤적인 것 같아요. 네. 또 다 떠나고 나니까 네, 다시 한번 예, 반등 나오고 실적 수급 나오고 네. 실적 나오고 이제 네. 이런 흐름까지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5G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자동차, 네. 특히 완성차로 갈 거죠. 네, 완성차로. 네. 예, 이제 부품들은 그쵸. 많이 후발로 했으니까. 어차피 따로 네. 올 수밖에 없고. 네. 네. 전기차 쪽이 있고 네, 또 그냥- 완성차가 그쵸. 있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네. 어떤 식 쪽으로 갈 겁니까? 일단은 뭐 SUV라든지 전통차들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은 앞으로의 이런 수혜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이런 시장들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차도 포기는 안 한다는 거네요. 일단 내연기관차도? 내연차에 대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네.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SUV 차량에 대한 이런 수요가 좋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주식학개론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또 하창원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부담은 느끼지 말라는 차원에서 잔잔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네, 김용중 님이 부르는 네. 그녀가 웃잖아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